안녕하세요. 레드알프M 정준석입니다. 네, 피트 정현철입니다. 올해 이제 첫 번째 네, 시승하는 차량.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됐다고 저희가 멈추지 않는 거죠. 제일 빠른 차로 한번 달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대 소나타 중 가장 파워풀한 소나타, 네. 소나타 N9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N9 광고가 시리즈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 아니면 TV 채널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거의 뭐 현대에서 약발구선을 만들었다고 해서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로 제가 시트에 묻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그 귀신 같은 게 나오고 네, 귀신이 이러잖아요. 네. 그 가속 가면 귀신도 놀란다는. 그렇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차량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평범한 패밀리 세단.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나타2, 야 좋은 차였죠. 수동이었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네. 국산차 중에는 그 차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렇죠. 소나타가 사실 우리나라 중형 세단의 대명사였고 뭐 사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이제 요즘보단 과거 시절에 남성들에게는 드림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라인업인데 워너비카.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옛 명성에 비하면은 좀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이제 중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조금 이제 애매한 포지션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K5가 워낙에 지금 현재 모델이 이제 압도적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소나타가 많이 밀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소나타는 소나타다. 네, 그 볼수 있을 것 소위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껍데기. 네. 외관 디자인 네. 때문에 이 호불호 네. 갈리는 K5랑 판매량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소나타의 주 경쟁 모델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그렇죠. 그랜저가 네. 워낙 많이 팔리고 있고 네. 또 소나타를 구입하려다가 그랜저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애매해요. 딱 그 네. 애매하게 그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소나타가 나는 역사상 가장 빠르겠다, 그렇죠. 가장 파워풀한 소나타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소나타 N9. 실제로 지금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딱 시작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이제 N9이라고 나오는 많은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스포츠 성향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반떼 N9과 소나타 N9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N9 중에서도 고성능 쪽으로 얘는 좀 집중할 거야 하고서 만든 느낌은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N은 아닌데 네. 현재까지 보여줬던 N9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그리고 코나에 붙였던 N9은 네. 좀 N9 같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반떼나 이 소나타 그렇죠. 세단에 붙이는 N9은 꽤 본격적인 그렇죠. 주행이 가능한데요. 해당 차량은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DCT인데 습식 벨로스타 N에 적용됐던 그렇죠. 그 변속기가 소나타 N9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90마력, 최대 토크는 43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제로 100, 그러니까 멈춰졌다가 속도가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6.5초. 그러니까 소나타라고 하면 연상될 수 없는 꽤 파워풀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2.5 터보 엔진은 이제 앞으로 현대가 이제 주력으로 많이 사용할 그런 엔진인데, 세팅값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더 많은 출력값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타는 이 모델이 그냥 단순히 N9이 아니라 거기에 또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죠. N9 전용 그렇죠. 퍼포먼스 파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량 휠, 그리고
모노블럭의 포피 네. 브레이크 시스템, 네. 그리고 N9 전용 서스펜션. 서스펜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더 달리기 위해서 세팅이 된 그 네. 퍼포먼스 파츠까지 풀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진짜 좀 본격적으로 네. 달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퍼포먼스 파츠에 적용되는 이 서스펜션의 질감은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그 일상을 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네, 정도로 오히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야, 이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그 튜닝을 한 그런 차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속 주행이라든지 달리기 그다음 코너링에서의 그 잡아주는 느낌은 뭐 기가 막힌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데 이제 일상적인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는 목적에서는 좀 너무 단단하거나 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을 여러 이제 튜닝 차들도 많이 접해보고 한 느낌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스펜션 튜닝을 잘못하게 되면 가속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면 상태에 따라서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오는데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잘 잡았고 그 다음에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는 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잡아주는 지금 상황이라 외려 지금 이게 장착됐을 때 리어 쪽에 캘리퍼 리어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 자칫하면 꼬리가 놀아버립니다. 제동시에. 근데 그런 느낌도 지금 전혀 없고 균형감은 역시 현대가 튜닝 파츠 쪽에 신경 한번 쓰면 그 밸런스 값을 굉장히 잘 잡는다. 이게 과하면 서스펜션도 튈 수가 있고 그렇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쏠려버리는 네, 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시장은 튜닝 파츠라는 개념이 무조건 성능이 좋다. 그게 그 차에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맞춰서 적정 값을 다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순종화된 튜닝 세트라서 검증은 다 완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사후 관리라든지 네. 전반적인 선택 옵션 사양의 가격에 있어서도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킷에서 주행을 해봤지만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경량일까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소나타로 고려했을 때는 서스펜션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시는 굳이 게 이렇게까지 가진 않. 무조건 패키지화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꼭 이렇게 풀 세팅을 하게 되면 4,200 몇십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랜저 값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상황을 좀 더 달리기 쪽에 그렇죠. 퍼포먼스를 맞춘 차량이 소나타 N9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지금 이제 달리기 코너링이나 이럴 때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날렵하게 탈출을 해주는데 이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시트 자체도 버켓 시트 형태로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실내 멘트에서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이제 스웨이드 재질하고 가죽 재질 그 다음에 버켓 형태로 딱 잡아줌으로써 근데 이게 순정형된 버켓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주행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단단하게 잡아주고 아주 반듯하게 잡아주면서도 코너링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 상체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잡아준다. 그러니까 딱 운전석에 앉든 보조석에 앉든 일반 소나타랑은 딱 다른 느낌을 네네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이 들어가거나 할 때도 제가 몸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운전석 쪽은 사이드 볼스터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좀 안정적인 느낌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달리기에 대해서는 딱히 논할 게 없는 게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그냥 잘 나가고요. 컴포트에서도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거죠. 네. 엔진 사운드 음까지 완벽하게 실내로 이제 밸런스 있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확실히 현대자동차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차를 만들어낸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예전에는 그냥 고성능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배기량만 높이는 그러니까 배기량을 높여서 그냥 힘이 좋게 만드는 거를 고성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터보 기술이 발달되면서 엔진에 대한 고출력적인 부분과 함께 브레이크, 휠, 뭐 서스펜션, 그다음 배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츠들을 스포츠화 시킴으로써 같은 모델인데 나는 스포츠 성향을 더 강조한 모델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을 주고 있는 그런 게 현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음이 사실 진짜는 아닙니다. 실제 배기음도 있지만 그렇죠. 이 가상 사운드가 섞여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이 사운드가 처음 초기 현대 모델들은 좀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질감도 있고 전자음이 느껴졌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달릴 때 꽤 네. 근사하게 네. 들리는 편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세팅에 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히 평범한 패밀리 세단이었던 소나타를
꽤 재밌게 네. 만들어준 모델이 이 소나타 N9이 아닐까. 자,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N9. 일단은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전면부 범퍼가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 이게 N9에 적용되는 이제 스포츠형 범퍼들은 안개등이 위치한 그런 부분을 다 그릴로 이제 처리를 마감을 하고 상당히 날카로우면서도 볼륨감을 좀 강조한 그 범퍼를 사용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이 역시나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해당 차량 컬러가 레드다 보니까 그게 또 극명하게 대비되는 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라인은 정말 무슨 그냥 딱 봐도 얘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번에 소나타가 출시됐을 때 그 매기 라는 말을 저 헤드램프 이어지는 저 라인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N9 같은 경우에는 그 매기 중에는 가장 잘생기지 않았나. 어쨌든 매기는 매기. 라인 접고 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N9 전용, 네. N9 배지 적용된 전면부에서는 기존 소나타를 바탕으로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라인들이 잡혔다, 디테일들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 이번 소나타에서 가장 라인이 이쁜, 바라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사이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세 대비해서 전장도 길어지고 더 날렵하게 빠진 부분도 있지만 전륜구동 베이스임에도 후륜구동을 보는 듯한 네. 사이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N9은 변경되면서 사이드 스태프 쪽에 이제 블랙으로 스태프 몰딩이 추가가 됐고, 스컷,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사이드 스커트가 뒤로 쭉 연결되면서 범퍼 라인 쪽에도 마치 사이드 스컷이 연장이 되는 듯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포인트를 가져다 줬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뭔가 날렵하게 쿠페 형태의 디자인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이 차량은 말씀드렸듯이 경량 휠과 그 다음에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누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소나타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소나타가 확실히 사이즈 업도 되고 휠 베이스도 커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19인치가 휠이 지금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9인치가 전체 균형감에 있어서 엄청 커 보이거나 비례를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차체가 현재 크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는 그 N9 전용 네. 파츠가 트렁크 리드 라인 쪽 스포일러가 리얼 카본, 네. 실제 카본이 적용된 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디테일이 더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모델 때는 머플러를 한쪽만 네. 트윈으로 빼줬던 반면 N9은 양쪽으로 형태로. 그래갖고 좀 더 균형감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네. 그 후면부가 좀 꽉 차 보이는 네. 이런 효과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혹시나 다른 현대자동차에서의 그 N9에서 보여주는 후면부 범퍼처럼 컬러 바디 쪽과 하단 부분의 디퓨저 라인들이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면서 투톤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소나타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N9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9이라 네. N9만의 디테일들 몇 가지 좀 반영이 되었는데요. 시트 색깔이나 도어트리 가죽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다크 그레이 쪽, 네, 진 회색 쪽 회색. 계열로 되어 있고 레드 스티치로 이제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도어트리 쪽에도 가죽 마감을 하면서 레드 스티치 적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기어 버튼 밑에 마음에 안 드는 하이그로시 있고요. N9 엠블럼.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이제 스포트하게 두껍게 해놓고 여기도 N9 이렇게 M 해놨고, 배지. 네. 뭐 전체적으로 소나타 모양 그대로에다가 각각의 이제 디테일적인 요소를 어떻게 넣냐로 이제 차이점을 줬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시트인데요. 시트에서 이제 버켓 시트 형태로 가되 가죽하고 스웨이드를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버켓 시트가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전혀 뭐 이질감 없게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편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버켓 시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형태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외려 운전에 피로감이 덜하거든요. 이게 세미버킷 스타일이라 네, 네. 뭐 착자했을 때 불편한 부분도 거의 없고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반떼 N9에서 네,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진한 색으로. 그렇죠. 근데 블랙 컬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약간 진회색의 하이그로시도 아닌 게 약간 메탈릭한 재질로. 메탈 느낌 나는. 얘는 지문이 거의 잘 이렇게 묻어나지 않는. 또 그런- 매트한 재질이라 네. 이런 부분에서는 꽤 잘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핸들은 여기 중앙에는 그냥 맨들맨들한 가죽, 사이드 쪽에는 반펀치. 네. 그래서 그립감 좀 더 살려준 부분.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요 장식 부분도
도어 핸들 들어갔다. 네. 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쪽에는 이렇게 게이지 볼 수 있는 그래픽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크라든지 네. 엔진 오일 온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창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소나타인데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를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큰 변화는 시트. 그러니까 확실히 딱 도어를 열면 네. 좀 다른데? 네, 라는 네, 게 네. 시트에서 바로 시트에서 느껴져서 워낙 느껴지죠.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열. 네, 2열 시트도 1열과 동일하게 가죽하고 스웨이드를 혼용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은 뭐랄까요? 스포츠 버킷.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스포츠 시트 같이. 이렇게 움푹 파인. 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착장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각도가 어차피 고정형인데도 역시 소나타는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편한 차 맞아요. 예.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 홀딩력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별로 네. 미끄러지는 부분도 없고. USB 충전 포트 열선은 2단으로 조절되고요. 광활한 레그룸은 뭐 더할 공간에 대해서는 딱히 논할 게 없는, 그러니까 꽤 잘 달리는 소나타인데도 네. 4명이 타도 네. 상당히 좀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소나타가 갖는 장점이 아닐까. 지금 현재 소나타 이 사이즈가 외관적인 건 몰라도 실내만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중형 세단이라고 보기 힘든 크기예요. 이젠 대형이 돼버린. 네, 그 정도의 사이즈고.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은 어디? 여기 엠블럼 쪽에. 맞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아이고 오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동 아니고 수동 네. 개폐 방식이고요. 공간은 뭐 이 소나타의 트렁크 러기지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많이 실립니다. 많이 굉장히 실린다. 그리고, 예. 진짜 그랜저 부럽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이거. 꽤 많이 실리는 구조고, 여기 밑에도 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실립니다. 뭐 실내 공간과 더불어 러기지, 트렁크 러기지 공간에 대해서는 진짜 불만 없는 네. 상당히 여유로운.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중형 세단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렁크 암레스트 쪽을 이렇게 커버로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쪽은 네, 또 이렇게 커버 많은 씌워놔서 모델들이 원가 절감에서 요걸 안 씌워놓는데 요거 씌워놓은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닫을 때는 꿍. 손잡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손잡이 왜 안 달아주나 몰라. 없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닫고 닫으시면 되는. 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찾을 수는 없는 모델입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올라감으로써 아예 엔트리급으로 올려서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주는 단순히 그 외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어떤 흐름적인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타 M9 역시 자동차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그 정도 예산에서 또 이 정도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매니아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소나타 M9이 3천만 원 초반에 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인스퍼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3,500배 이 정도에서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퍼포먼스하고 실내 공간, 네. 그다음에 편의사양을 갖춘 차량을 찾기란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었을 때 이 퍼포먼스 파츠들은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서스에다가 브레이크, 경량 휠까지 풀 세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량 출고 후 외부 사설 업체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걸 비교했을 때는 만약 이게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도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금액대다. 그러니까 예전에 2.0 터보 이게 이제 공도의 네. 제왕이라고 네, 불렸던 네. 그렇죠. 그 시절에 튜닝을 즐겨하셨던 분들한테는 특히 순정 퍼포먼스 파츠까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완성도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 2.5 터보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가 앞으로는 대세 엔진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시승이 돼 있는 산타페도 그렇고 이제 2.5 이 그렇죠. 터보 엔진, 네. 가솔린 엔진을 적극 활용을 하고 네. 있는데 일상 그냥 주행에 대해서는 전혀 네. 부족함이 없고 그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딱히 부족함은 네. 느껴지지 않고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10 이상은 보여주기 때문에 복합 연비도 뭐 11점 몇인가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뭐 괜찮죠. 제가 새해 맞이 이제 잠깐 어디든 다녀왔는데 3.3을 끌고 갔죠. 네, 연비가 좀 밟으니까 4.6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길가 아니라 터보를 타야 되는구나. 그게 어쩔 수 없는 네. 순리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이렇게 터보 엔진을 타보면 사실 4기통이기 때문에 6기통의 감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질감이라든지 그렇죠. 네. 풍요로운 부드러움을 느낄 네. 수는 없지만 연비 효율성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다 어느 정도 충족을 이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요.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빠짐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나타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스마트 크루즈나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 모양된 이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소나타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54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2.4 정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65km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600에서 61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역대 소나타 중 가장 파워풀한 소나타 N9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무늬만 그냥 파츠 몇 개 바꿔놓고서는 스포츠 성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델이 전혀 아니라 실제로 스포츠 성향을 지닌 모델이라는 걸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을 파워를 지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모델이라서 아주 재미가 있었고요. 야, 소나타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못 느꼈던 소나타. 네. 그건 확실히 맞는 네. 것 같고요. 이 N9 M 배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고성능 모델들을 확장시키는, 라인업을 확장시키는 건 분명 소비자한테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네.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점점 확장되고 또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권리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네. 아닐까라고 느껴졌던 소나타 N9 리뷰였고요. 이상 저는 레드 RPM 네,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